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연구소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봐야 됩니다. 시장의 중심에 아직도 2차전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에코프로가 14% 급등하면서 1000% 이상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서도 400%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수익들 축하를 드리면서 2차전지 섹터에서 에코프로가 이제 고가놀이를 하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후속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분위기를 한번 좀 보자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K배터리 3사 글로벌 점유율 다 합쳐도 중 CATL에 못 미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본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시장 지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 우리가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중국 CATL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LG 엔솔은요, 지난 1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4.33GWh를 기록하면서 점유율 세계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요. 1등은 아니지만 세계 3위고요. 삼성 SDI가 SK온은 각각 5.5%, 4.7%로 5위와 6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 업체 CATL은 33.9%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을 모두 합친 값 23.2%보다 10%나 높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지난해 비중국 시장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2.3%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비중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유럽 쪽이죠.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 22.3%의 시장 점유율을 CATL이 가지고 갔다면 유럽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얼마일까요? 70%가 넘어가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조금 빠져 있어요. CATL이 성장률이 131%에 달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우려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CATL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죠? LFP,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는 이렇게 철과 인산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NCM 혹은 NCA, NCMA 배터리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또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서 양극재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요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 CATL이 37%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아디는 이렇게 올라갔고요. 파나소닉, SK온, 삼성 SDI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우리가 2년 전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날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기름을 부었다. 더 뜨거워진 한중 배터리 전쟁. 이때도 한국과 중국 전쟁을 벌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테슬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가 스탠다드 모델을 중국 배터리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ATL의 주력 인산철 배터리 요걸로 바꾼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인산철 배터리가 아니고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완전히 급속도로 올라간 영향에 따라서 당연히 CATL 배터리의 점유율 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배터리 종류별 특징을 한번 보시면 NCM 혹은 NCA 배터리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NCM은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쪽에서, NCA는 삼성 SDI, 파나소닉 쪽에서 하고 있는데 가격은 비싸요. 그런데 고성능, 고효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CATL이라는 LFP는 인산철 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은 낮지만 불이 잘 안 나요. 그죠? 근데 이제 무게가 무겁죠. 그래서 배터리 종류별 점유율을 보시면은 언제부터 이게 급변하냐면요. 2021년부터 LFP 배터리가 요겁니다. 요게 요렇게
요렇게 증가를 하고요. 요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 증가는 어디에 국한된 거예요? 중국에 국한된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채들이 중국에서 전기차를 뭐 얼마나 팔겠습니까? 요즘에 중국과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어디를 선택했다?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이런 우려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2021년 나왔던 기사를 조금 더 보시면은 8년에서 10년인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는 2027년께부터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도 NCM 배터리가 유리해진다라는 거예요. NCM은 킬로와트 시당 23달러의 금속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LFP는 얼마? 4달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유가 이때는 CRMA법을 만들지 않았었으니까 2030년부터 이렇게 예정 계획이 기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발트 12%, 니켈 4%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는 규제를 방침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CRMA법, 유럽판 IRL 법안이 발표가 됩니다. 대략 3월 17일 날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더 강화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폐배터리 재활용이 의무화가 되는데 과연 LFP를 가지고 이거를 맞출 수 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배터리에 관련돼서 자꾸 한국과 중국을 경쟁 상대로 놓고 보려는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요. 뛰고 있는 필드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 업체들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3원계를 가고 있고요. 중국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LFP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있는 배터리의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 숫자 비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은 이 중요한 종목으로 삼성 SDI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사자는 건 아니고요. 삼성 SDI가 지금 어떤 상태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 3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삼성 SDI가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년 대비 51.3%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점유율 3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계속 3위였어요. 그리고 SKO는 1.2%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점유율도 6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7위였던 삼성 SDI가 성장률이 52.6%. 그러니까 성장률로 따지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삼성 SDI 밸류체인 종목들이 급등한 이유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언제 먼저 말씀을 드렸냐? 지지난주 유튜브에서요. 원통형 케이스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미 얘네들 급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TCC 스틸이라든지 아니면 상신 EDP 같은 종목들이 엄청난 급등 랠리를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밸류체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 종목들 정리를 하시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가지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들을 뭐 대충 보시면은요, 이렇게 소재가 있죠. 소재라는 건 뭐예요? 양극재와 음극재 아니면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인데 되게 많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양극재, 음극재를 도포를 하는 동박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종목들이 포진을 해 있고요. 그리고 부품들도 있습니다. 케이스, 원통형 케이스 요거는 미리 잡아드려서 아주 큰 수익이 났는데 이런 거 있고요. 또 필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품 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비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가 판, 코팅, 노칭 여러 가지 공정 장비들이 있고 만들고 난 다음에 활성화시키는 이제 상품화시키는 그런 공정이 있고요. 또 조립하는 거, 공장 자동화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자막으로 정리를 하든지 좀 써달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올려놨느냐? 강한주식연구소 풀에 제가 매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늘 강한주식연구소 삼성 SDI 2차전지 밸류체인이다 라고 해서 이 자료 지금
분들이 보고 계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요거 설치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강한주식연구소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돈 안 받아요. 모든 컨텐츠가 무료가 되겠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운영자들이 좋은 자료들과 특히 매일 단타를 칠 수 있는 단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동 추천주 이렇게 매일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을 해설을 해드립니다. 어제 파월이 강경 발언을 내놨죠. 그래서 미국장이 빠졌는데 미국장이 빠진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시장 조정이 나오면 이것을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관망할 것이냐 이런 전략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파동론 제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강한주식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우리 채널이 나오죠. 거기에서 제 영상을 클릭을 하세요. 영상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영상의 설명란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들도 수익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따가 잠깐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추천주들 여러분들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매일 종목 고르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종목들로 승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갑니다. DENT도 한 50% 올라갔고요. 뉴로메가는 121% 추가적인 상승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시세가 20%에서 많게는 150%까지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 설치를 하셔가지고 무료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소재 쪽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엔, 코스모 신소재가 삼성 SDI에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종목들은 최근까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이제 건들지 말라 그랬죠. 물론 공매도 쇼커버링은 계속 들어올 텐데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재배를 한다라고 보시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것은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회원님들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40%에서 50%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흐름들 보시면은 중장기 상승들이 나오면서 주도주의 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요. 시장보다 덜 조정을 받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2월달 안 좋았어요. 물론 작년에도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조정폭이 어때요? 여기 올라간 거에 3분의 1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다고요. 그만큼 요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좋게 보는 매수세, 대기 매수세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근래 흐름들을 보시면은 12월 달에 이렇게 하락들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한 게 이거 물릴 각오를 하고라도 이거 담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 상승에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도주기 때문에 1월 달에 장대 양봉 하나 세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밴드 돌파했고 요렇게 그러면 이게 몇 번이 됩니까? 1번 나왔다, 2번 나왔다, 여기 3번 나오고 4번 바로 터졌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11선에서 5번 눌림목 가지고 밴드 상단까지 6번 터지는 겁니다. 아주 교과서적으로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밀려 내려오죠. 그런데 21선 밑에서 박스권을 잡습니다. 이게 7번이고요. 지금 8번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주도 업종들은 뭘 만드냐 하면 손바뀐 구간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손바뀐 구간이 어디에서 나왔다? 전고점대 부근에서 이것을 돌파를 시켜놓고 안착하는 요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장대 양봉 나왔고 눌림목 주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조금 겁나신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야죠. 내려오는 동안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코스모 신소재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습니다. 그죠? 시가총액도 그렇고, 그래서 갭상승 뜨고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갭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에코프로 BM과 비슷하죠? 뭐와 이격이냐 하면 21선과 주가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21선과의 이격을 제가 동그라미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1선과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상승하던 게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과열권이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이 상승 갭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갭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코스모 신소재의 시세는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 수급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갭으로 상승했다가 갭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섬골 반전, 아일랜드 리버설이라고 그래서 완전 급락 신호, 추세가 끝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보유자 영역 혹은 단기 관점으로만 봐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음극재 쪽은 포스코 케미칼이죠. 요거는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을 좀 볼게요. 분리막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되겠고 WCP가 되겠습니다. 이 두 기업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차트 흐름들 보시면요. WCP부터 봅시다. 요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신규 상장된 이후에 차트의 흐름들이 그냥 올라가서 이 고점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상장될 때 고점 찍었고 장대 음봉 나왔고 그래서 기관들 엑시트가 한번 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달에 급등해서도 이걸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점은 어디입니까? 저점은 상장됐을 때 아래 꼬리 달았던 부분이 저점. 그래서 요거는 박스권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흐름들이냐면 이 파동으로 볼게요. 이게 1번이죠. 계속 밀고 내려오는 게 1번. 그 다음에 쌍바닥을 볼린저 밴드 안에서 잡는 게 2번이고요. 3번은 21선 수렴입니다. 그리고 나서 4번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강하다.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 어디에서 5번 11선에서 눌림목 주고 또 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6번 나왔고요. 얘가 내려오면서 21선 밑에서 지금 나름대로 7번을 만들고 8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8번 진행 중이나 음봉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겠죠. 손절가는 요 7번 박스권에 여기 그죠? 11선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손절가 잡으시고 47,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야 돼요? 당연히 여기로 잡아야 됩니다. 왜?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따만큼은 세워져야 될 거예요. 막 200만 주, 300만 주 터져야지 여기 있는 물량들을 제압을 하고 추가적으로 신고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54,000원 1차로 보시되 54,000원 근처 가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장중에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량이 이미 이전 거래량을 넘어서고 막 붙고 있어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가지고 신고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뭐 바닥을 완전 파고 있습니다. 뭐 실적 문제도 있고 SK온이 지금 잘 못 나가고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 상황인데요. 200일선에 근접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흐름들이 어땠냐면 200일선을 크게 하회하면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었다고요. 그만큼 되게 안 좋았던 거야. 시장 대비해서 얘가 되게 약했던 건데 지금은 200일선이 내려오면서 갖다 붙여놓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점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추세가 이렇게 되다가 이 상승의 각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다리지 않고 여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00일선 돌파, 안착, 그리고 또 가는 흐름들 중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매수 가능하나 여기에 있는 요 추세선을 이탈한다. 58,000원 이런 구간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바닥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잡으시고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분리막
쪽이죠. 이 분리막 쪽을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양극재 쪽,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인데요. 이 전해질은 동아기업과 솔브레인이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아기업은 역시나 SK 아이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하죠. 200일선 밑에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상승 추세대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하단까지 내려오기보다는 이 중심선 근처에서 이렇게 돌릴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데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거래량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매수는 쉬운데 이게 매도할 때 되게 어려워요. 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아기업도 지금은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역배열 과정, 200일선이 위에 있는 역배열 과정이기 때문에 저기를 뚫어내려면 거래량이 좀 더 터져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솔브레인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뭘로 엮여 있습니까? 반도체 소부장으로 엮여 있죠. 근데 반도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게 막 세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근슬쩍 솔브레인은 어떻게 됐다? 200일선, 요 200일선 돌파했죠. 그래서 얘는 파동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선을 또 제대로 그어드리면 자 보세요. 추세 이탈했습니까? 이탈해버렸어요.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 추세대 안에서 사람들이 추세 매매를 했겠죠. 매도하고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밀려 내려갔어요. 그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복귀하려고 했으나 오늘장에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다면 추세대가 이번엔 상승 추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방 추세대가 만들어집니다. 어디선가는 요 하단도 생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게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솔브레인은 좀 참는다. 추세가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참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동박입니다. 동박은 얇은 동으로 만든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요런 데서 이제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차트 내용 보시면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먼저 보면요. 차트에서 한번 솟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 패턴들은 눈에 좀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와의 비교를 하시면 아이테크놀로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 200일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안착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들이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요거를 차트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두 개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이쪽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계속 갔다가 헤딩을 하잖아요. 이격을 줄여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을 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착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테크놀로지 역시 이렇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요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중요한 것은 지금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살짝 이탈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 크게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64,000원대에서는 안착하고 다시 올라가서 200일선을 자꾸 상방으로 돌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역시 돌파 나왔습니다. 그죠?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1번, 2번, 3번 수렴했고 4번을 계속 뚫었죠. 계속 뚫고 가다가 눌림목 나오니까 어디? 여기입니다. 11선 5번 구간에서 눌림목 나오고 6번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뚫어가고 있는 상태고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다?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트 비교를 또 해드리면 요겁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같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얘도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 나왔는데 내려오면 어디에서 이렇게 21선 밑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7번 구간, 손바뀐 구간을 만들어주는 패턴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게 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부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품은 원통형 케이스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고, 요 안에서 이제 테이펙스까지도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트를 한 번씩 볼게요. 자, TCC 스틸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어디예요? 요런 구간들이죠. 이거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TCC 스틸 뭐 대단한 급등들이 좀 나왔습니다.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얘도 메커니즘은 똑같죠? 헤딩하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파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11선 눌림목 나오죠? 6번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7번, 그 다음에 8번으로 뚫어버리는 건데 201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가는 그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뚫었죠. 201선 뚫었죠. 그리고 안착하고 쏜다. 이 패턴들 요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신 EDP는 뭐 완전 급등 나왔었죠. 이때 21%, 그 다음에 갭 상승 나오면서 우리 어플 회원님들도 수익 보시고 인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쫙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점들 전부 다 벗겨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봉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상신 EDP는 계속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지난 영상에 설명드릴 때 그어놨던 주봉의 추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추세대를 장대 양봉으로 뚫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지금 갔는데 얘도 안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상신 EDP 이렇게 부품 원통형 부품주들은 제가 이미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좀 챙기면서 숨고르기 할 구간이다라고 보시고요. 신흥 SEC 좀 약하죠. 그래서 신흥 SEC는 요거 올라간다. 이거 똑같은 패턴이다. 강주님이 얘기한 대로 헤딩하고 돌파 나오고 거래량 터졌고 그럼 안착하고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동반해서 시세 랠리를 엄청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약한 쪽이기 때문에 원통형 부품 쪽은 일단은 조금 우리가 조심한다. 굳이 지금 추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진 L&D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상신 EDP가 급등을 하고 TCC 스틸이 전고점들을 다 벗겨내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흑산병이 나온 거죠. 고점에서 갭 뜨고 흑산병 나오고 얘가 어떻게 갭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시세 랠리 끝이에요. 그래서 삼진 L&D도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동원 시스템즈 역시나 못 가죠. 얘는 이거 돌파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제외. 약한 애들은 제외하는 거예요. 자, 테이펙스는 약간 결이 다르죠. 원통형 케이스를 만들기보다는 이제 필름 쪽을 만들고 있는데 거래량 터졌고 이제 갖다 붙이고 있어서 테이펙스 정도는 조금 공략해봐도 되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다시 21선에서 안착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수렴을 해놓는 작업들 그리고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돌파하는 그런 장대 양봉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품 쪽은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장비 쪽인데요. 제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공정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믹싱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팅, 롤 프레싱, 슬리팅이나 노칭 공정이 있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배터리 형태에 따라서 원통형이라 그러면 이렇게 와인딩 이렇게 종이를 말듯이 똘똘똘똘 말아서 원통형 케이스에 넣는 거고요.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라미네이션 스태킹이죠. 탁탁탁 쌓아가지고 이것을 파우치 안에 넣고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디게싱 공정, 디게싱은 이제 파우치에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공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터리를 충전과 방전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배터리의 성격을 띠면서 드디어 이제 충전 방전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상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PNT, TSI, CIS, 윤성 FNC가 삼성 SDI에 주로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요. 요것뿐만 아니라 활성화 공정, 여기입니다. 요 활성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하나기술, 그 다음에 원익 PNE가
SDI가 담당을 좀 하고 있고요. 조립 공정, 이렇게 조립하는 거죠. 삼성 SDI는 주로 뭡니까? 요겁니다. 원통형이죠. 그래서 이 원통형 요런 조립하고 요런 작업들을 하는 장비들은 하나기술, PNT, 피롭틱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공장 전체 자동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장 자동화는 코윈테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PNT입니다. PNT도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돌파 나오면, 그죠? 이거 저항권 들어가 있는데 이 추세대를 돌파하면 간다. 돌파했죠? 그죠? 수익들 많이 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이거 안착하기 기다리셔야 돼요. 안착을 여기까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들 줄고 있고요. 단기 평선들이 지금 따라 올라가면서 지지선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태. 또 여기에도 지지선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PNT는 지금 계속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장비 발주가 작년 연말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모두 발주를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 수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PNT는 뭐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요거죠. 이전에 정고점 때 여기를 돌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역사적 신고가 갈 수도 있어요. 6만 원대 이상까지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사는 종목이 PNT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TSI입니다. TSI도 여태껏 보여드렸던 그 패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200일선 헤딩했죠. 그리고 나서 돌파 안착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는 200일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TSI도 여러분들 관심권에 두고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관심 종목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 TSI는 이런 추세대 여기에서 걸리고 있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이었더니 저항선이 하나 생겼는데 이 저항선을 200만 주 장대 양봉 거래량을 뚫었고 여기서 안착하는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CIS입니다. CIS는 뭐 지분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뭐 급락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헤딩했죠. 그죠? 헤딩하고 내려와서 다시 에너지 모아야 돼요. 그죠? 다시 이거 뚫으려면 눌림목 가지고 물량 정리하고 다시 매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포들이 작업할 시간이 많지는 않다. 이거 바로 뚫어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CIS는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들까지 감안을 하면 당분간은 지켜만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윤성 FNC입니다. 윤성 FNC는 뭐 신고가 가고 있죠. 이거는 보유자 영역, 지금 매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새로 신규 매수 들어가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작게 해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런 거요. 상장된 이후 저항, 여기도 저항. 그런데 이걸 뚫었어. 그러니까 안착하죠. 아주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파동상으로 본다 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1번 나왔고 2번 바닥 잡았죠. 3번 수렴합니다. 21선과 수렴하는 과정 거치고 볼린저 밴드 돌파가 어디 나왔다? 여기 나왔다. 그리고 밴드 돌파 나오면 11선 눌림목 나온다. 5번 눌림목 줬죠. 그 다음에 6번 또 돌파했네요. 그러면 5번 다시 나오고 또 6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략하실 분들이라면 11선 따라 올라가죠. 이 11선 구간에서 공략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립공정인데요. 조립공정은 하나기술, PNT, 필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한 번씩 보자고요. 자, 요건데요. 하나기술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왜 그러냐. 자, 지금 전체적인 수급이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양극재 쪽으로 넘어왔어요. 처음에는 폐배터리 쪽으로 들어가서 에코프로가 하드캐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쪽이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작해서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음극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음극재는 누가 하죠?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다 하고 있죠. 인조 흑연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음극재 쪽에 이렇다 할 테마성 흐름보다는 각계전투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도 올랐어요. 그러면 남은 쪽이 어디냐? 전해질.
그죠? 그 다음에 분리막인데, 분리막은 테마가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매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쪽이 지금 첨보부터 시작해서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고요. 얘네가 다 올라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제 안 올라간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도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을 봤을 때 당분간은 수주 모멘텀들이 많은 어디로, 장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거죠. 하나기술 오늘 중요한 흐름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이거예요. 그죠? 요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 추세를 따라서 상승 흐름들 나오고 있었습니다. 200일선 갖다 헤딩을 했고요. 그리고 요게 돌파가 나왔어요. 3월달 초에 돌파 빵 터지고 나서 어제 밀렸는데,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데 어디에서 저점을 잡았느냐? 시초가 부근을 여기서 잡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누군가 세력들이 됐든 누가 됐든 요 차트 흐름들을 보면서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이었던 구간, 이것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얘를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항 매물대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다 손절 매물대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다 물렸어요. 여기도 물리고, 여기도 물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안에서 샀던 사람들도 싹 물렸는데, 일부 손바뀜이 됐습니다. 거래가 사고팔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기는 했어요. 본전치기는 했는데, 요 윗꼬리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월달, 작년 9월달에 무너졌을 때 여기. 그래서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는 얘는 신고가 봅니다. 신고가 흐름들 기대는 하지만 단타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75,000원대 부근, 여기가 이렇게 무너졌던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주면서 쫓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도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런 하나기술과 같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실적이 막 빵빵빵 올라가면서 고퍼가 낮아지는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래량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장기 이평선들 돌파했고, 단기 이평선들 전부 이렇게 정배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봐도 된다. 하나기술은 관심 가지자, 이렇게 보시고요. PNT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필옵틱스 보시면, 필옵틱스는 계속 시도했죠. 여기 헤딩했다가 저항 맞고, 그죠? 이 200일선이라는 게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200일선은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물렸죠. 지수가 완전 급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손절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항으로 계속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2월 달에 돌파 나왔죠. 그래서 파동으로 본다면 별린저 밴드 하단 깨고 쌍바닥을 여기서 잡았죠. 그래서 1번 되고 2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3번이 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다고는 하지만 수렴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수렴입니다. 수렴. 21선과 수렴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모은다는 건데요. 그 이후에 바로 돌파 나왔죠. 갔다가 4번 나오고 5번 짧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 나왔다가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박스권인데 박스권도 이틀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7번 나오고 8번 나왔다. 그런데 8번 나오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대가 돼 있고 저항권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윗골이 달렸고요. 오늘도 위아래 흔들면서 양봉을 내기는 했지만 이게 만약에 음봉이었다면 캔들상으로 보면 하락 잉태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버겁다. 7,000원부터 시작해서 만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거의 4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추가 급등을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필옵틱스도 요거 내려와서 7번을 다시 만들든 아니면 다시 과열이 풀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기술 정도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라고 보시고, 자, 활성화 공정입니다. 활성화 공정은 어떤 종목? 원익 P&E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까지 한꺼번에 볼게요. 코인테크가 있는데 요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E는 돌파 시도했는데, 그죠? 요렇게 헤딩하고 그래서 결국에 여기 돌파했어. 그리고 안착하려고 하는데 12월 달에 시장이 작살이 났죠. 그러면서 이게 다시 저항으로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뚫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헤딩했고 돌파 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사야죠. 자, 파동으로 보면 크게 이렇게 쌍바닥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렴하고 있다가 어떻게 요거 돌파 나왔죠? 그죠? 4번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11선 나왔고 6번 나왔는데 6번도 지금 돌파가 나왔어. 그러니까 11선에서 지금 매수 들어가도 돼요. 지금. 그래서 원익 PNE는 지금부터 보자. 그래서 눌림목 주고 나서요. 이거 200일선 돌파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안착하는 구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메커니즘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원익 PNE가 지금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일선에서 바로 돌려줘야 됩니다. 돌리지 못하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은 어디를 잡는다? 20일 저가선. 그래서 한 7,700원, 7,600원 요 구간은 손절로 본다. 왜?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거든. 이 바닥을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뭡니다. 7,000원대 초반까지 버틴다? 그러지 마시고요. 7,700원대에서 한번 손절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어디 보는 겁니까? 여기 보시는 거죠. 그죠? 10,000원 초반까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요 물량대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 한번 단기 상승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 자동화죠. 코윈테크 보시면 뭐 이제 차트를 크게 설명 안 드려도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헤딩 했죠. 200일선 또 헤딩. 그런데 이것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인테크는 다른 종목들과는 달라요. 다른 종목들은 코인테크처럼 이렇게 200일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로봇테마를 타면서 코인테크는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헤딩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돌파 아니면 그 다음번 한 3번 만에 돌파를 하는데 3번 연속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 얘가 200일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구간, 하락을 초기에 하는 구간이라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에너지 모으죠. 그죠? 쌍바닥 잡았어요. 1번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나왔고, 3번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 만들었고요. 요 안에서 4번, 5번, 6번, 5번 계속 가다가 21선 밑에서 박스권 만들고 이거 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돌파해서 안착하는데 지금은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습니까? 여기에서부터 24,000원부터 29,000원까지 쐈는데 윗꼬리가 계속 달렸죠? 음봉도 하나 껴있죠?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는 좀 해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손절은 26,000원대 이렇게 보시는데 충분히 내려온 다음에 사라. 지금 바로 질르면 안 된다라고 보시고 코인테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테크도 이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런 데 드려서 이거 급등 나왔죠. 그래서 이전에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매수 들어가서 우리 식구들끼리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밸류 체인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요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한주식연구소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미 자료를 올려놨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1번, 2번 그래서 뭐 8번까지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파동. 요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매매하는데 눈이 뜨일 겁니다. 그래서 요 교육 자료들도 올려놨기 때문에 강한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이니까 모두 다 사용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강한주식연구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는 제 영상이 있죠. 이 영상의 설명란으로 가시면 돼요. 영상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 올려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냐?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댓글에도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급등주들 많이 나옵니다. 교육자료뿐만이 아니라 뉴로메카 121%, 위메이드 맥스도 몇 프로 갔습니까? 100%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이 나와요. 50%는 뭐 금방금방 나옵니다. 미래나노텍은 지금 50%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오늘 장대 양봉 났죠? 그러면 거의 8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낼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